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에는 브로콜리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고 심장이 멈추고 결석이 생긴다는 영상들이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본 수많은 분들이 오늘도 브로콜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문제가 아니라 브로콜리를 잘못 먹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 놀라운 채소의 항암 성분을 단 10%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브로콜리를 습관적으로 끓는 물에 데쳐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는 브로콜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항암 성분이 거의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암 예방, 심혈관 보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식품이 단돈 1,000원짜리 브로콜리 한 송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조리 방법 하나 때문에 그 모든 효능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잘못된 정보들을 완전히 바로잡고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조리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는 꿀 조합까지 여러분께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이런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브로콜리와 초고추장, 브로콜리와 우유, 브로콜리와 생주스가 상극이라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 보셨나요? 가짜 의사 목소리로 무서운 배경음악 깔고 콩팥이 망가진다,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그런 영상들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브로콜리와 초고추장이 진짜 상극이라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초장에 찍어 먹어온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얼마나 많이 병원에 실려가셨겠습니까? 브로콜리와 우유를 함께 먹어서 심장이 멈춘다면 그 식품 조합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의학 보고서가 넘쳐났어야 합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 영상들은 극소수의 특수한 만성질환 환자 사례를 마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아예 근거 없이 만들어진 자극적인 콘텐츠입니다. 무서운 말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가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브로콜리에 대해 진짜로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무엇과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이름은 조금 낯서서라도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정말 놀랍습니다. 항암, 항염증, 항균,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서도 설포라판을 암 예방 성분 중 가장 주목받는 물질 중 하나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브로콜리를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설포라판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안에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설포라판이 되기 위한 재료, 즉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전구 물질이 들어있고 이것을 설포라판으로 바꿔주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비로소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불을 피우려면 부싯돌과 나무 모두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미로시나아제, 즉 설포라판을 만들어주는 이 효소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끓는 불에 데치는 순간 이 효소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재료는 있는데 요리사가 사라진 셈입니다. 설포라판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끓는 물에 데친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면에서는 거의 빈 껍데기나 다름없게 됩니다. 2010년에 발표된 브로콜리 조리 방법 연구가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줬습니다. 찌기, 전자레인지, 데치기 세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끓는 물에 데치는 방법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반대로 찌는 방법이 영양소 보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가장 많이 해온 그 데치기 방법이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을 가장 많이 날려버리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올바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세척입니다.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먼지나 작은 벌레가 숨어있기 쉽습니다. 그냥 물로 한번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꽃봉오리를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서 흐르는 물에 전체를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이나 밀가루를 녹인 물에 역시 뒤집어서 15분간 담가둡니다. 브로콜리가 물에 둥둥 떠버리니까 컵이나 그릇으로 덮어서 완전히 잠기게 해주세요. 소금은 삼투압으로 벌레를 제거하고 밀가루는 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흡착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세척한 뒤 찬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잘라서 1시간 두기입니다. 이 단계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핵심 비결입니다. 브로콜리는 칼로 자르는 순간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재료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효소인 미로시나아제가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두 성분이 만나면 설포라판으로 변환이 시작되는데 이 반응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르고 바로 조리하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적어도 3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 잘라둔 채로 놓아주세요. 마치 쌀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 브로콜리에게도 스스로 항암 성분을 만들어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쁜 아침이라면 전날 저녁에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송이 부분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줄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이 잎, 가장 적은 부분이 우리가 주로 먹는 송이입니다. 줄기를 버리면 실은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줄기를 칼로 얇게 썰어서 함께 준비해주세요. 겉껍질이 억세다면 껍질만 살짝 벗겨내고 안쪽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5분만 쪄내기입니다. 끓는 물에 풍덩 넣지 마십시오. 찜기에 물을 조금 붓고 채반 위에 브로콜리를 올려서 뜨거운 증기로만 쪄내는 겁니다. 시간은 정확히 5분입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5분이 지나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흐물흐물해지면서 열에 약한 비타민과 효소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5분보다 너무 짧으면 브로콜리의 단단함이 남아 식감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초록색이 가장 선명하게 살아나고 씹었을 때 기분 좋은 아삭함이 남아있는 그 5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네 번째는 겨자나 와사비와 함께 먹기입니다. 혹시 이미 데친 브로콜리를 드셨거나 실수로 끓는 물에 넣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데쳐서 효소가 사라진 브로콜리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로시나아제를 다른 식품으로 보충해주는 겁니다. 겨자, 고추냉이, 즉 와사비, 양배추, 무 같은 십자화과 식품들도 이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튜브에 든 연겨자나 고추냉이를 2,000원 정도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항상 올려두시고 간장 종지에 식초 조금, 간장 조금, 그리고 겨자를 손톱만큼 짜서 섞어 찍어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데치는 과정에서 손실된 효소를 보충하고 브로콜리의 항암 능력을 수십 배까지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방법이 됩니다. 생 브로콜리든 찐 브로콜리든 겨자나 와사비와 함께 먹으면 효소의 양이 더 많아져서 설포라판 생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준비한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해줄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치매, 2위가 암, 3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놀랍게도 브로콜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첫 번째 효능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방금 그게 뭐더라? 하는 순간들이 잦아지셨습니까? 이런 증상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브로콜리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독성 물질입니다. 설포라판이 이 독성 단백질을 창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가 뇌를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효능은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가 사멸시키는 작용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또한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은 특히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연 항암 식품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세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혈압과 혈관 건강이 날마다 신경 쓰이시죠?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단어들이 남 이야기가 아닌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브로콜리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레몬의 2배, 귤의 6배에서 7배, 감자의 7배나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C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인데 브로콜리의 비타민 C가 그 녹을 닦아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브로콜리의 효능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지금부터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최고의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이 왜 브로콜리와 잘 맞을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외에도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 D, E, K처럼 기름에 녹는 비타민들인데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서 흡수가 제대로 됩니다.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지방이 바로 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이 몸 안으로 훨씬 잘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브로콜리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고 달걀의 콜린이 뇌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니 치매 예방에는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또한 달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브로콜리의 비타민 A와 결합하면 황반 변성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황반 변성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브로콜리 달걀볶음 한 접시가 진짜 보약이 됩니다.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이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시죠? 이 빨간색은 라이코펜 때문인데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와 피부 보호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르판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설포르판은 암세포를 스스로 사멸하게 만들고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로로 동시에 작용하니 항암 효과의 최강 조합인 겁니다. 여기에 토마토의 새콤한 산 성분은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촉진해서 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샐러드 한 접시로 항암, 혈관, 뼈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브로콜리를 각종 채소와 함께 기름에 볶아서 드신 적 있으시죠? 그때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설포르판과 함께 작용하면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만성염증은 각종 질병의 공통 원인인데 브로콜리와 올리브유가 이 염증을 함께 잡아주는 겁니다. 올리브유의 폴리페놀도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능을 더 강화시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올리브유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 약불에서 짧게 볶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볶으면 맛도 훌륭하고 건강에도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 브로콜리의 설포르판과 퀘르세틴이 결합하면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는 이중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또 양파의 황화물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C와 결합하면 면역력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환절기에는 브로콜리 양파 볶음이 천연 면역 부스터가 되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는 특히 더 좋은데 양파에 든 크롬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브로콜리와 함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최고의 조합 4가지입니다. 첫째, 달걀,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 향상과 치매 예방, 눈 건강까지. 둘째, 토마토, 항암 효과 극대화와 혈관 건강, 뼈 건강. 셋째, 올리브유, 영양소 흡수 증진과 염증 억제, 노화 방지. 넷째, 양파, 발암물질 차단과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브로콜리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단한데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몇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셨는데도 별 효과를 못 느끼셨던 분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 다루면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제대로 알고 드시면 1,000원짜리 브로콜리 한 종이가 정말 강력한 항암식품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제 건강만큼은 스스로를 위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자, 손녀 더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실천들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 자르고 1시간 두기, 찜기에 5분 쪄내기, 겨자 조금 곁들이기.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이 먹는 브로콜리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아직도 브로콜리를 펄펄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보 하나가 그분들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브로콜리 활용법이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함께 다뤘던 토마토와 달걀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